이럴 지금 시즌은 떨어질 때 사서 오를 때 팔아야 되거든요. 모든 시대를 바꾸는 주식은 항상 노이즈가 있습니다. 12월은 내년 준비하는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섹터가 돌 때 있잖아요. 돌 때 가장 빨리 도는 종목이 대장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왜 주도 섹터 가지신 분들 네네. 뭐 2차 전지 소재, 메타버스 네. 좋았는데 네. 요즘 분위기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더 들고 있어야 되나 네. 고민이거든요. 네. 제가 하루에 2번씩 받는 질문입니다. 섹터만 다르고요. 전화가 와서 이제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일단 그 섹터의 비중이 얼만큼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물어봐서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해서 매수를 했는지, 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 종목이 지금 수익 중인지 아닌지부터 확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익과 마이너스가 비슷한 상황이라면 반 정도는 팔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특히 메타버스, NFT 게임주, 뭐 미디어주, 네. 뭐 엔터주 네. 기대감이 사실 2주 전만 해도 엄청나게 컸었잖아요. 엄청났었죠. 예. 이거는 정말 시대를 바꾸는 어떤 대세 큰 흐름이라고. 근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질 거를 또 생각했던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이렇게 막 좀 많이 빠질 때 물타기 하거나 아니면 신규 매수 쫙 들어간 분들, 그동안 비싸서 못 사서 망설였던 분들 쫙 들어갔는데 오히려 이제 물린 거죠. 오늘도 빠지고. 물린 분들은 들고 가셔야 되고요. 들고 가야 되는데 이럴 때는 계좌의 포트폴리오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수익과 마이너스가 거의 간당간당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부 줄여서 현금을 확보했다가 조금 더 빠질 때 주스를 눌릴 수도 있어요. 근데 위에서 미리 들어가가지고 마지막에 들어가서 위에서 물리신 분들, 특히 몰빵 되신 분들, 그렇죠. 지금 뭐 40% 이상 될 텐데.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가만히 있으셔야 됩니다. 가만히. 예, 가만히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 거기서 내가 여기서 나머지 얼마 안 남은 현금을 가지고 이렇게 빠졌을 때 여기 내가 물을 타요. 제가 좀 맞죠. 아침에 이제 뭐 투자자를 상담을 했는데 샀어요. 샀는데 게임주?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종목을 더 살 때 신용으로 사더라고요. 아, 그렇지. 그게 또 최악인데, 그렇지. 예, 그러니까는 이게 제가 그래서 엄청 화를 냈어 오늘 사실은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라고 했어요 제가. 어떻게 물 타는 걸 신용으로 사는지. 이게 지금 적어도 주도주가 움직일 때는요. 저번 주 2, 3주 전 잘 움직였죠. 그리고 어느 투자자 다 나와서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다. 그렇죠. 예. 그러다가 한번 툭 꺾였다가 쉬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밀렸다가 그래도 내일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막상 그거를 제가 한 달 후에 본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빡쓸 겁니다. 빡쓸 겁니다. 아마. 실적이 나오든 혹은 가장 셌었던 주도주 같은 경우는 빡쓸 건데 지금 이 박스를 만들고 장중에 한번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는데 또 겁이 나는 거죠. 밑꼬리를 밑에 쫙 내려가 버리면. 그럼 그때 내가 느끼는 감정은 박스권 하단부가 아니고 이건 추세 하락으로 간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렇지. 예. 진짜로 물을 탈 거면은 내가 추세 하락으로 느끼는 정도로 공포 구간에 물을 타야지 가장 나이스하게 물을 탈 수가 있는데 못 타요. 그건 저도 못 합니다. 그렇죠. 예. 그때 이제 팔아야 되나를 고민하는 그 순간에 못 사지. 못 삽니다. 산다는 생각은 못 하지. 그냥 아예 그거는 저희 배제하자고요. 내가 완전 바닥에 살 수 있다라는 그 뭔가 그런 용기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여기서 올라올 때 사거든요. 그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올라올 때 사거든요. 그럼 또 박스를 내려 또. 이래 왔을 거예요. 왔었어요. 항상. 그러면 여기서 어떨 때 물을 타야 되겠냐 싶은 거예요. 적어도 이 추세가 끝나고 다시 상승 추세로 누가 들어와도 된다고 생각했을 때 가격은 아마 여러분은 산 가격일 겁니다. 아마도. 가장 좋을 때 사셨으니까는. 이게 주도주가 항상 이래 왔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들고 있으신 분들, 그 지금 박스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으니까, 네네. 그럼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이거 좀 단타를 쳐볼까?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상승하면 팔고 또 밑에 떨어지면 또 사고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단타를 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떨어질 때 사서 지금 시즌은 떨어질 때 사서 오를 때 팔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근데 기존 주도주를 봤을 때는 내가 못 잡아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또 보다가 빠질 때 무슨 오를 때 또 산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떨어질 때 우리가 보통 생각이 그러잖아요. 떨어질 때는 언제나 떨어질지 모르니까 네. 바닥 확인하고 올라올 때 사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떨어질 때는 못 사고 칼날 같으니까 맞아요. 구경하고 있다가 반등하면 아 이제 다시 정고점을 향해서 올라가나? 그러고 이제 그때 들어가지. 그러다 2주 쉬어버리면은 사람 미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굳이 뭐 하자면은 저는 이제 이렇게 쫙 이렇게 쳐다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분봉을 띄워놔요. 저 모니터가 몇 개 있으니까. 띄워놓으면 여기서 주주 빠지다가 여기서 툭 돌릴 때가 있어요. 돌리면 여기서 거래가 팍팍팍 올라옵니다. 그럼 마이너스 7%예요.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7%에 제가 샀어요. 얘를 단타로. 저의 오늘의 그 목표 수익률은 보합 전입니다. 한 7% 정도? 6, 7% 사이입니다. 보합을 간 적을 별로 못 봤어요. 왜냐면 보합을 가면은 또 달라붙는데 안 그러거든요. 그러면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강했던 섹터가 강하게 부러져서 무조건 분명 올라올 텐데 올라오는 폭이 그날은 막 갑자기 10%씩은 안 올라오니까 적어도 과한 수준에서 마이너스 정도 수준, 보합 정도 수준까지만 목표로 잡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는 분들은 그 추세 상승을 기대하면서 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오를 거를 근데 짧게 먹고 짧게 가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굳이 한다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근데 그거를 대부분의 직장인 분이시고 그렇지 못하지. 제가 이제 주식할 때 이제 여우처럼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난 여우가 아니고 곰이라고 맨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곰이면은 안 하시면 되는 거죠. 가만히 들고 있자. 이 단타를 안 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 이게 바닥 뭐 내가 손해를 뭐 20%를 받든 30%를 받든 지금 가격대가 바닥일 거야. 혹은 아 다시 어느 정도 상승할 거야. 이 조정 기간이 끝나면 이 확신이 있으면 버티는데 그럼요. 이게 없으니까 완전히 꼬꾸라질 것 같은 테마주 보통 그러잖아요. 쫙 빠질 때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럴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정확한 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은 웬만한 주도 섹터에서 물려서 마이너스 50%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그렇지. 이겁니다. 중소형주가 오를 때는 화끈하게 오르지만 빠질 때는 더 화끈하게 빠지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뭔가 과거의 경험치 때문에 계속 그런 느낌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교과서적인 얘기긴 하겠지만 잘 올라가던 주식이 뭐 예를 5일선을 깼다라고 20일선을 깨면은 여기서는 위험 관리를 해야 된다는 원론적인 표현이 가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40% 정도 물리더라도 내 계좌에 타격이 없을 정도의 포트만 들고 가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못 하셨다 치고요. 그렇죠. 이미 지났으니까. 지나갔다 치고요. 그럼 여기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럼 현금 남은 걸 어떻게 하겠어요? 크게 베팅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크게 베팅 들어갈 거면은 좋을 때 크게 베팅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거래가 많이 터지고 시장이 좋아지고 내가 사도 먹고 옆에 박 차장이 사도 먹고 이런 시즌이 올해 있었잖아요. 저희 몇 번 경험했었잖아요. 그랬죠. 그 시즌 한 달만 하더라도 웬만한 거 마이너스 40%짜리 복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복구한 경험이 없으셨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또 손을 주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계좌 보면 막 눈물 난다고 하지. 그 피 같은 돈 월급 모아가지고 아니면 퇴직금 받은 거 가지고 샀는데 그 노후로. 근데 이게 마이너스 20% 30% 났으니 생돈 날라갔으니 눈물 나지.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우리가 좀 정리해서 주도주라고 표현하는 2차 전지 섹터 소재, 그다음에 메타버스 NFT 관련 게임주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까지 주도주였잖아요. 지금 조정을 크게 받고 있는데 이것이 조정이냐 추세 하락이냐 일단 조정으로 본다는 거죠. 다시 오를 수 있다 내년도에.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주도주가 저는 뭐 제가 저기 8.15에 나온 지는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지만은 수소차 할 때는 전 주도주라 한 적 없습니다. 타 방송에서. 솔직히 정책주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NFT라든지 게임 뭐 이쪽 메타버스 이쪽은 시대를 바꾸는 거거든요. 시대를 바꾸는데 모든 시대를 바꾸는 주식은 항상 노이즈가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그 노이즈 때 내가 못 버티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 노이즈를 큰 그림을 봐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볼까요? 올해 굉장히 대박을 친 주식이 있어요. 위지윅 스튜디오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중간에 털렸거든요. 저 많이 샀었습니다. 막 오르다가 급락해버리면 더 빠질까봐 파는 아니요, 건가요? 저는 오를 때 첫 번째 상승에 고점 잘 팔았습니다. 두 번째 상승에 못 샀어요. 이건 뭐 제 고객도 보시기 때문에 정확할 건데
그때 제가 올 초에 2월 때 한번 생각했던 게 그 종목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도 있고 게임도 있고 컴투스랑 협업하고 게임도 하고 그죠? 그러면은 컨텐츠 드라마 제작까지 같이 연계되고 있고 그러면은 앞으로의 세상을 다 바꿀 수 있는 섹터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종목은. 근데 그 종목이 저는 샀는데 그 중간에 계속 안 가니까 흔들리는 거죠. 제 입장에서도. 그러다가 1차 상승에서는 그래 이 정도면 수익이 적당히 꽤 났으니까 일단 포트 비우고 현금화해서 수익을 챙겨야 되겠다. 올해 저기 6월달 7월달에 있었던 일인데 그리고서 중간에 밀릴 때 위에서 한 25%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난 잘했어 하는데 그 다음에 상승을 못 먹었어요. 거기서 따블이 더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 그 25% 빠졌을 때 아 많이 싸졌네. 네.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오히려 이때 사야 되는데 못 사잖아요. 더 빠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논리는 똑같았는데 저도 실수를 하는 대부분 저처럼 말하는 그 나오는 패널 분들이 이러잖아요. 마지막에 우리가 그런 주식을 찾아야 됩니다 하는데 그게 뭔가요? 물어보시면 이제 저도 알려주세요 그러잖아요. 다른 분들이. 그러니까 모르지. 저희는 그런 거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같이 우리 모두 개인 투자자분들은. 근데 그 섹터는 좀 보이잖아요. 적어도 그런 쪽은 내년에도 뭐 지금도 오늘 저 게임주 빠진 게 주말에 이제 규제 얘기가 좀 나왔었죠. B2B 게임에 대해서 이제 사행성으로 판단한다 이런 건데 그런 것도 충분히 봐요. 보고 근데 단기적으로 이제 하루 이틀은 또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스터디를 해보면은 지금 B2B 게임들이 수익이 나는 구조가 국내에서 안 나잖아요. 그렇죠. 다 해외 사이트에 나오는 건데 해외 법령까지 지금 개정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모르는데 굳이 그거가 주식을 손절해야 되는 그 하나의 노이즈 때문에 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느냐 물어봤을 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그런 식으로 이럴 때 조금 더 악재에 대한 뉴스를 기민하게 쳐다보시지 말고 원래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샀을 때 그 큰 그림을 좀 생각하면서 좀 버티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근데 그 버티는 것도 그 섹터 내의 모든 주식을 가진 분들이 버티는 것인지 아니면 그 섹터 내의 주도주, 뭐 쉽게 해서 위메이드나 게임빌이 이제까지의 주도주였잖아요. 이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앞으로 더 주도주가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기는 오히려 쉬운데 그 외 변두리 다른 주식들 이걸 가지신 분들도 똑같은 생각으로 논리로 버텨야 되는가 아니면 같이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그 이제까지의 주도주로 갈아타기를 해야 될 것이냐 이거 가지고 또 고민이 많아요. 일단 대표님 진짜 굉장히 좋은 질문 많이 하십니다. 정말로. 예. 그럴 때는요. 제 나름대로 그 기술인데 그럴 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 그냥 다른 주식 가지고 있어도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있다가 그 섹터가 돌 때 있잖아요. 돌 때 가장 빨리 도는 종목이 대장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까지 주도주가 요 조정 후에 다시 주도주가 되라는 법은 없다. 없습니다. 지금 위메이드가 올려치고 있는데 오늘 예를 들어서 게임 섹터 내에서는 펄어비스는 플러스가 났거든요. 그러면 제가 혼자 그 직원이 얘기한 게 펄어비스가 두 번째 대장이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펄어비스 같은 게 12월 1월 달에 검은 사막 그 일정도 있고 내년 도깨비 일정도 있는데 지금 P2E 때문에 위메이드 계속 두들겨 맞고 있으니까 그 시장이 이쪽으로 쏠리지 않을까. 그러면은 같은 섹터를 들고 있어요. 그럼 이제 게임주 5개를 들고 있는데 작은 종목도 있고요. 여기서 대부분들이 난 여기서 두 번째 종목에 물려 있어요. 있는데 여기서 돌 때 이렇게 돌리잖아요. 근데 돌리다가 한 종목이 이렇게 신고가 치는 게 있을 겁니다. 이게 대장이에요. 근데 우리 기억을 해보세요. 이 대장을 첫 신고가 때 못 잡았기 때문에 위메이드를 계속 쳐다봤고요. 대부분들이. 근데 지금 그러한 주식들도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게 다시 신고가를 때릴 정도면, 그러니까 올라갈 정도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걸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빠진 하락폭을 포함해서 더 지켜봐야 되니까. 저희는 확률 게임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적어도 박스권 하단에서 시장에서 움직임이 없을 때 베팅을 들어갔을 때의 확률보다는 그 섹터가 같이 움직일 때 가격이 높더라도 거기서 캐치하는 게 확률이 더 높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닥을 지금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말씀하신 펄어비스 예를 들면 펄어비스가 됐든 뭐 어떤 뭐 컴투스가 됐든 이게 먼저 갑자기 여러 가지 조정이 다 받는데 이게 먼저 뭐 5% 10% 이렇게 먼저 올라오고 있어. 그럼 이거를 앞으로 주도주가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이것이 아예 더 많이 올라와서 이전 가격보다 높이 신고가를 했을 때 그때
판단을 한다는 건가요? 정말로 기민하고 엄청나게 많은 스터디를 한 다음에 이 종목을 찍어서 바닥권에 잡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신고가가 아니고 밑에도 아무 상관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제는 뭐냐면은 적어도 이 바닥권에서 한 1년 이상의 스터디를 통해서 이 종목을 확신을 해서 여기서 몰빵을 들어가신 분이 아니라는 전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그 다음 주도주가 될지 이분은 알고 있지만 나머지는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주도주에 대한 개념 같은 경우는 적어도 신고가에 시작을 하고 신고가가 크게 난 신고가가 아니고요. 이틀, 3일 이게 아니고 좀 좁게 가더라도 여기서 처음 탁 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밑에서 밑에 조금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이제 하드웨어 쪽이 더 빨리 움직인다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XR 헤드셋이 활성화가 되면 LG노텍이 지금 움직였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 시장에 맞는 논리가 형성이 될 거예요. 그 형성이 될 때 그거를 왜냐면 우리가 10월 달에 그걸 못 잡았잖아요. 못 잡았으면 만약 그게 1월 달에 되면은 그걸 한번 잡아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신고가. 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표현하기를 이제 뭐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좀 풀어보면 뭐 3주 신고가, 4주 신고가 이런 식의 표현을 네네. 하잖아요. 네네. 어느 정도의 신고가를 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다. 일반적으로 52주 신고가를 얘기를 하는데 52주. 예, 그 차트사는데 우리 차트 보이잖아요. MTS에서 보이잖아요. 거기서 가장 많이 올라간 시세를 보는 게 가장 맞고요. 일반적으로 52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이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신고가를 말씀드리는 이유도 대부분이 매물이 없습니다. 매물이 그부터는. 그래서 그냥 산은 족족 올라가는데 그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치면은 그 종목, 그 섹터 내에서 다른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거를 과거에 이랬더니 인정을 못하고 얘는 또 가. 그러니까 제가 요즘 수익을 좀 놓치는 이유도 소위 이제 제가 생각했던 정말 중소형주 이상한 종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엄청 한 2배가 나더라고요, 지금. 정말로 진짜 제가 보기엔 재무 밸류도 안 좋고 뭐 하는데 그냥 메타버스 붙여가지고 막 하는 게 있어요, 몇 개. 막 사업을 막 10개를 붙이더라고요. 제가 원래 알고 있던 회사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2배 반이 났어요, 지금. 한 달 반 만에.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안 좋으니까 불안해서 못 사잖아, 또.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그 종목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조금 안 좋은 종목이었죠. 그렇죠. 안 좋은 종목이었는데 지금 그쪽이 보고서가 와서 나오고 보고서만 솔직히 종목 주식을 좀 오래 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보고서 나오더라도 그 회사 내용을 먼저 뜯어보게 되는데 내용을 뜯어봤을 때 이게 누가 보더라도 이거 좀 이 내용 붙이는 건 말이 안 되는데 과거에 좀 나쁜 짓을 했었는데 막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도 그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여러분들 저도 이제 항상 이렇게 생각을 했듯이 적어도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 종목들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서 어느 정도의 그 시세가 나온다 하면 좀 보시긴 해야 되는 건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현재 국면에서 이제 대응 전략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게 좋은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주도주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어떤 포트폴리오에 대한 리밸런싱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그런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걸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거에 어느 정도 힌트는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제 기준으로 계좌를 매매할 때 5개 종목을 사다가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한 종목을 사다가 현금이 30% 남았는데 3종목 다 물린 경우가 있습니다. 장이 안 좋으면. 그럼 그때부터는 매매를 안 합니다. 적어도 그 3종목 중에서 한 종목이 프로스 될 때까지. 왜냐면 막 올라갈 때 사진 안 왔거든요. 제가 빠질 때 샀었는데 좋은 종목을. 그거 어차피 장이 안 좋고 계속 빠지면은 그 3개 중에 하나의 유동성이 공급될 때까지는 매매를 안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힌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종목이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5개 이상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최소. 뭐 대형주 한두 개부터 시작해서 중소형주 하다가 물린 것도 있고 그러면은 그 중에 중간에 하나씩 올라오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일정 부분 현금화를 해서 그 대형주 중에서 내년에 승부 볼 수 있는 걸 조금 더 물을 타놓는 거예요, 일단은. 근데 이거 이렇게 하는 시기 같은 경우가 예전 같은 경우는 장이 많이 깨질 때 빅베스라 그래가지고 이것도 싸고 저것도 그러니까 좋은 것도 싸고 나쁜 것도 쌀 때 바꿨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보니까 방법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정말로 주식 많이 하셨던 분들은 뭐 저번 2,800 갈 때, 뭐 2,900 깨질 때 그때 한 번씩 계좌 리밸런싱을 하는데 그때 리밸런싱 했을 때
종목들이 올라오는 게 적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물량을 확 줄였다. 예, 적었다는. 그러니까는 내가 이제 안 좋은 종목을 팔고 내가 생각 좋은 종목을 샀는데 좋은 종목이 가만히 있고 안 좋은 종목이 더 올라가는 현상들이 최근 장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 뭔가 이제 매매 방법 같은 게 항상 변화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앞에서 지금 장 같은 경우는 일단 올라올 때 툭툭 올라올 때마다 현금화를 계속 시켜놓는 겁니다. 시켜놨다가 그 다음에 빠질 때. 그 다음에 빠질 때. 왜냐면 그 빠질 때 다 빠진 상태에서 리밸런스 해버리면은 평가급의 로스가 꽤 커지거든요. 그렇죠. 예전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현금을 올라올 때 저기 오늘 아침에 30-40포인트 갔었으니까는 그때 해놓고서 그 다음에 빠질 때 뭔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게 맞을 것 같고 요 시즌에서 조금 꼬시는 섹터들이 있어요. 꼬시는 섹터가 뭐냐면은 제약바이오라든지 지금 뭐 이런 섹터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항상 제 기준에서는 지금 시즌에 그 많이 회자가 되었었던 이슈는 내년 1월 10일 날 있는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렇죠. JP모건. 네네. 이런 거 학회 일정이 나오고 거기에 참석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기관들 수급들 보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2주 전부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게 다음 주도주가 제약바이오에서 나오지 네. 않겠냐. 1년간 완전히 네네. 반토막 나버렸으니 네네. 많이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또 했고 네. 근데 최근 진짜 보니까 1, 2주 동안 움직였어요.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또. 네. 밑에서 한 30%씩은 올라온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적어도 그 전에 2주 전에 매매를 하시지 못했던 분들 입장에서 지금은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지금은 예. 이제 좀 아주 싼 건 아니니까 예, 올라왔으니. 여기 이쪽 섹터 같은 경우는 밸류 자체를 논하기 어려운 섹터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상 얼마가 락바텀이다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이 팔면 주구장창 팔아야 돼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예.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 또 이게 바로 취약이잖아요. 정확하십니다. 예, 예. 그러니까는 적어도 지금 아까 처음에 이제 여러 마켓 애널리스트 분들 시향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공급망 부족부터 시작해서 이게 유동성 밀물장에서 소멸장으로 빠진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유동성이 빠질 때 뭘 더 들고 있어야 되느냐? 그건 성장성이 막 배가 된 종목보다는 가치주를 들고 있어야 된다. 예. 이러면은 기관들 전략이 제가 기관들도 지금 작은 종목 단타를 치고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이 또 제약바이오 사다가 뭐 다음 주엔 제약바이오를 팔아야 되는 전략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팔 때 많이 팔기 때문에 추세가 깨버립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종목 여기 리스트가 있어요. 증권사 레포트 보시면은 뭐 저기 1월 10일 날 학회 참가 리스트 뭐 이렇게 쭉 있어요. 10개 정도. 거기서 이제 지난주까지는 해볼 만한 생각했는데 이번 주부터는 조금 이제 물론 1월 달까지 시간 많이 남았잖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있는데 이게 항상 그렇게 회자되었던 전략이 적어도 우리들이 지금 손절을 치고 이것을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그러니까 대충 한 15% 정도 손절을 쳤는데 이거 가지고 내가 15% 손절 치면 20% 먹어야 되거든요. 20% 낼 수 있는 정도의 강력한 매매 대안이 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대안이 되기에는 너무 진부한 아이디어다 지금. 이미 많이 알고 있고 통용되고 있는 것들이 또 똑같이 적용되기는 어려울 그 것이다. 패턴에 대해서 20-30%의 강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적은 저는 못 봤거든요. 시장은 계속 바뀌니까. 계속 상황에 따라. 바뀌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차라리 가만히 있어라. 여기서 엇박자 타면은 또 제약바이오 돌린 거 사가지고 또 여기서 추세 무너지 하면 또 주도주 물린 거 똑같이 돼요. 또 계좌 상황이. 그래서 일단 가만히 있는 게 맞고 조금 요즘 단단하게 움직이는 섹터가 있어요. 카메라 쪽이 굉장히 단단하게 움직입니다. 이것도 제 기준에서는 매년 연말 연초에 움직였던 종목들이에요. LG 이노텍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노텍 그리고 이제 카메라 모듈 쪽이 뭐냐면 동훈아나텍이라든지 뭐 저기 파트론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3-4개 종목들. 근데 이건 다 자율주행 관련한 기대감 아닌가요? 자율주행 기대감 나오기 전에도 이미 움직였고요. 차트 보시면은 굉장히 이렇게 단단하게 제 차트 좀 보여드릴까요? 지금 보면은 화면 보시면은요. 이게 지금 여트 종목들이랑 다르게 이미 단단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종목들이 꾸준한 종목들이거든요. 이건 사실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올랐으니까. 그렇죠. 많이 올라왔어요. 전고 좀 많이 좀 이미 다 완 상황이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보기 지난주부터 카메라 모듈 해야 된다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미 요때 언제냐면 한 11월 중순 정도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삼성전자에서 내년 스마트폰 출하량 3억 대 전망한다. 한 YY 기준 한 7% 정도 증가한 수치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스마트폰 출하량 전망치를 증가한 적이 몇 년 동안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 몇 년 만에 증가를 시키는 거면 해볼만 한 거죠. 그리고 해볼만 하면은 그쪽 섹터는 미리 움직이겠죠. 그러면 제 경험적으로 모멘텀 플레이가 먼저 나온다 치면 내년 한 상반기에 1월달, 2월달에 갤럭시 22가 나오고 새로운 프리미엄 폰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겁니다. 지금 LG노트 움직이는 것도 아이폰 13, 아이폰 14, SE 모델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기대감이 나오는 중이에요. 근데 주가를 기억을 해보시면 기대감이 나올 때 이미 많이 움직여요. 미리. 그렇죠. 그러니까 기대감 가지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시점은 네, 이미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투자자분 만약 여기서 이런 종목을 샀다가 아 이거 어차피 2월 달에 발표할 건데 판매량 추이까지 확인해야 되겠다 하는 순간 추이를 확인해서 잭팟이 나오면 다행인데 그때 이미 늦었다. 그 하면은 이미 위에서 한 10%는 무너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물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제약바이오랑 똑같다 얘기하면 좀 그런데 적어도 모멘텀을 매년 있었던 내년 초에 모멘텀을 가지고 지금 땡겨서 움직이는 거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재미없고 여러분을 지금 물려있고 짜증나는 상황에서 이 섹터에서 내가 물린 거를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럴듯한 진부한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봤을 때는 너무 진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항상 제 기준에서는 매년 있었던 이런 일을 가지고 아 내가 이게 여기 좋다니까. 근데 어느 누구한테 상담을 해봐도 여기 안 좋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예, 다 좋다는 얘기. 왜냐면 저한테 물어봐 좋죠. 그렇지. 근데 참 시장에서 그 미신 같지만 그래도 잘 맞아 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다들 좋을 때 팔아야 된다. 아 그럼요. 예.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랬던 적이 많았죠. 많았죠. 많았고 이게 저는 이제 주식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봤을 때 좀 우리가 예전에 알았었던 공부했었던 그런 걸로 수익이 많은 시장이어야 하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데 예. 우리가 그 패턴에서 좀 벗어나려면 지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예. 대응 전략을 예. 좀 짜보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중소형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모든 그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좀 업계에서 오래 있으신 분들은 12월은 내년 준비하는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12월 달은 너무 적극적으로 거래하지 말자. 네, 내년 준비하는 거니까는요. 그런 식으로 좀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을까 싶어서 중요한 시간에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